자, 12주차 2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시 수업은요, 책 422쪽에 있는 변형부터 볼게요. deformity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근골격계통이기 때문에 변형과 관련되는 질환이 있어요. 그러니까 뼈가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나오는 용어가 아칸드로플라지아라고 해서 컨드로라는 용어가 연골이라는 뜻이고요. A는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플라지아는 형성하다. 그래서 아칸드로플라지아 연골 무현성증, 내 몸에서 연골이 만들어지지 않는 선천적 질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장판의 발육 이상으로 발생하며 가장 흔한 뼈의 선천 이상이고 난쟁이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긴 뼈에서요, 우리 성장판 끝에는 연골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해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성장이 안 되겠죠. 그러면 난쟁이증, 이런 환자들한테서 아칸드로플라지아 이런 증상이, 이런 진단명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선천성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아칸드로플라지아, 그러니까 이게 팔이 여기에서 멈춘 거예요. 더 이상 말단에 연골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자라지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아멜리아라고 해서요, 요거는 뭐냐면은요, 다리 없음증, 팔 없음증, 우리 뭐 오체불, 우리 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호주에도 있고요. 이렇게 팔다리가 없는 사람 있죠. 그런데 뭐 골프도 치고 이러면서 이제 성공 스토리로 나오기도 하고요. 또 뭐 일본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멜리아라고 해서요, 실제로 선천 이상이에요. 선천 이상이어서 다리나 팔이 형성되지 않고 태어나는 거를 우리는 아멜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멜리아 같은 증상이요, 지금 현재는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특정 연도에 굉장히 많이 태어난 연도가 있어요. 그래서 한 70년대 말부터 해서요, 80년대까지, 70년대 말 후반에 이런 아멜리아 아기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때 그 뭐 임덧을 멈추게 해줄 수 있는 약의 부작용으로 이 아멜리아 같은 아이들이 태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은 지금 현재는 FDA 승인이 취소가 돼서요, 이제는 많이 발생이 되지 않고 있고요. 이것도 선천 이상으로 아멜리아, 팔다리가 없고 몸통만 있는 사람들 있죠. 팔다리가 없는데 막 수영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닉부이치라고 해서 호주 사람일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런데도 굉장히 막 결혼도 하고 성공 스토리가 계속 나와요. 책도 썼기 때문에, 책도 썼고요. 자, 아멜리아, 팔다리 없는 선천 이상증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림에서 나오고 있네요. 그쵸? 예. 자, 그 다음에는 디스오스토시스라고 해서요, 뼈 발생 이상 이골증이라고 해서 디스 하면은요, 뭔가 장애가 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스토시스, 뼈가 생성이 됐는데 잘못 생성이 된 거를 디스오스토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폰딜로리시스라고 해서요, 척추 분리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척추 분리증은요, 척추 후궁의 혀부 부분의 한쪽 또는 양쪽으로 결손이 생기는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척추 후궁이 요거예요. 요게요, 한쪽 또는 양쪽이 결손이 생긴다. 그러니까 없거나 하나가 더 생겨 있거나, 요거를 우리는 스폰딜로리시스, 척추 분리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스폰딜로리세시스, 여러분들 리세시스가 뭐냐면 미끄러지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스폰딜로리세시스라고 하면요, 척추와 척추뼈 사이가 미끄러져서요, 이렇게 엇갈라져 있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요, 척추뼈가요, 그대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요, 얘가 이제 미끄러져서요, 뒤에를 자극을 하는 거죠. 네. 자, 요거를 이제 스폰딜로리세시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엔 스파이너 스테노시스 하면은 협착증이에요. 스테노시스는 협착, 그러니까 척추와 척추뼈 사이가 붙어요. 디스크가 없어져서 좁아진 상태, 추간공이라는 게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좁아진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굉장히 허리가 아파요. 왜냐면 디스크라는 연골뼈가 있어서 얘가 완충작용을 해줬는데, 그렇지 못하고 얘가 많이
좁아져 있어. 그럼 뼈와 뼈가 굉장히 가깝게 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죠. 지금 이렇게 정상적인 두께가 아니라 좀 얇아져 있어서 여기가 굉장히 통증이 있는 거를 우리는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클레프트 핸드. 클레프트가는 뭐냐면요, 입술 갈림증 할 때도 클레프트라는 말이 적혀 있었고요. 갈림손이라고 해서요. 클레프트 핸드, 손가락에서 손바닥 허리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 선천 이상이죠. 선천 병형 장애로 일어나게 되는 거를 클레프트 핸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엔 클로프, 갈퀴발이라고 얘기를 해서요. 여기 그림이 안 나왔네요. 그러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갈퀴발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발이요. 발가락이요. 이렇게 약간 구부러져 있는 거. 그거를 우리는 클로우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탈립스, 흰발, 오목발, 망곡쪽이라고 그래서요. 실제로 안짱다리 이런 걸 탈립스라고 하고요. 심하게 안짱다리로 걸을 때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거를 우리는 탈립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탈립스도요. 어디가 들리냐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탈립스 이퀴뉴스 하면요. 발꿈치가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으로 발이 많이 쏠려 있고 발꿈치가 들려 있는 텔립스. 요거를 우리는 이퀴니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봤더니요, 요게 뭐냐면요, 텔립스인데요. 이렇게 안쪽에가 붙어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벨거스라고 하는데 외반족이라고 하는데 왜 외반족이냐? 바깥쪽이 들려 있기 때문에 외반족, 바깥쪽이 들린 발, 텔립스 벨거스라고 하고요. 텔립스 베러스라고 하면 안쪽이 들린 발이에요. 베러스 하면은 내 안쪽, 벨거스 하면은 바깥쪽입니다. 자, 그러면 외반슬 한번 볼게요. 요것도요, 제뉴벨검이라고 해서요, 무릎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져 있어요. 요거를 우리는 제뉴벨검 X자 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베룸이라고 하면요, 내반슬이라고 해서요, 얘가요, 약간 안쪽으로 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는 이게 붙어 있는데, 그런데 무릎이 굉장히 바깥으로 돼서요, 여기가 이렇게 X자처럼 되고요. 얘는 O자로 무릎이 안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뉴베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벨거스, 헬러스 벨거스라고 하면은요, 요게 뭐예요? 발의 요쪽이 이렇게 바깥으로 많이 튀어나온 거를 헬러스 벨거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 용어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들 용어에서는요, 무지 외반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반증. 그리고요, 내반증 같은 경우 베러스, 여기가 이렇게 안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 있죠. 요거를 이제 무지 내반증 이렇게 얘기를 한다. 발가락이 바깥으로 나와 있으면 헬러스 벨거스, 헬러스 베러스는 안으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콜사벨가 하면은요, 콜사벨가 하면 외방고라고 그래서요, 우리가 고관절이요 좀 많이 벌어져 있어요. 벌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베라 하면 내방고라고 그래서요, 고관절이 많이 좁아져 있는 상태, 사이 각도가 많이 좁아져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망치발가락 볼게요. 해머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요, 클로우토 이렇게 생겼잖아요. 해머토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얘는요 완전히 구부러졌다면 얘는 발가락 끝은 펴져 있어요. 요거를 우리는 해머토 망치발가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신덱틸리, 신이요 뭐가 합쳐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락지와 가락지가 붙어 있는 거, 요거를 우리는 합지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426쪽입니다. 426쪽에요. 카이포시스라고 해서 척추 뒤구분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카이포시스는요, 척추뼈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정상 척추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렇게 흉추가요, 이렇게 정상 척추가 여기 있어야 돼. 그런데 얘가 과잉돼서 앞으로 나와 있고 가잉돼서 안으로 들어가 있어. 이게 카이포시스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오리궁둥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카이포시스라고 하고요. 스콜리오시스 같은 경우에는요, 척추뼈가 이렇게 일자로 쓰지 않고 옆으로, 우리 이렇게 막
계속 기대고 누워요. 이러다 보면 스콜리오시스, 척추 옆 구분증이 될 수도 있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요. 자, 척추 카이포시스,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굽어 있는 걸 카이포시스라고 하고요. 로르도시스는요, 허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예, 척추 전만증이라고 해서 허리가 들어가 있는 거. 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로르도시스, 요게 카이포시스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요, 요 그림에서 한번 볼게요. 이게 로르도시스, 그러니까 허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오리궁둥이, 이게 로르도시스. 카이포시스는 어깨가 굽은 거, 우리 컴퓨터 많이 해가지고 어깨 굽은 거 있죠? 이거를 카이포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인들, 우리 컴퓨터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서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힐을 많이 신는 사람들은 이렇게 로르도시스가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스콜리오시스는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허리가 휘어져, 척추뼈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 그걸 얘기를 합니다. 자, 스파이나 바이피다라고 하면은요, 척추 갈림증이라고 해서요, 척추뼈가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밑에가 계속 갈라져 있어서요, 결국은 뒤에 이렇게 수막이 뾰족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선천 이상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뼈 개통의 수술 처치용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라니오토미라고 하면은요, 뼈 절개술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절개만 하는 거를 크라니오토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책에는요, 머리뼈 절개술, 개두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closed reduction이라고 그래서요. closed reduction 여러분들 책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 페이지 428쪽에 나와 있고요. 요거는 CR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뼈와 뼈를 맞추는 거를 우리는 CR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열어서 수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잡아당겨서요, 뼈와 뼈를 맞추는 수술을 closed reduc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픈 리덕션 같은 경우에 실제로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해서요, 요 안에다가 internal fixation에 external fixation이라고 해서 내부 고정장치, 외부 고정장치를 넣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요렇게 여기 나오죠. 요렇게 해서요, 외부 고정장치 아니 또는 내부에다가 이제 심을 박을 수도 있는 거, 요런 거를 오픈 리덕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자, 우리 관절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관절에서요, 먼저 429쪽에 다이아스로시스라고 해서 가동관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을 다이아스로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이아스로시스는 어디에 있나 보면은요, 우선요, 볼앤 소켓 조인트라고 해서 절구관절이 있습니다. 볼앤 소켓 조인트라고 해서요, 어디에요? 고관절 부분에 이렇게 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다리 이렇게 막 다 돌아가잖아요. 앞뒤로 해가지고 360도 돌아가듯이 요게 이제 볼앤 소켓 조인트 절구관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요? 경첩관절이라고 해서 팔꿈치 같은 경우 앞으로 이렇게 굽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힌지 조인트 여기에도 가동관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들 조인트라고 해서요, 여기는 엄지손가락 있죠. 엄지손가락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손가락들이 움직이잖아요. 요런 거를 우리는 안장관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엘립소이달 조인트라고 해서 요건 타원관절이라고 해서 손목이요. 여기도 다 돌아가죠. 여기 다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중쇄관절이라고 그래서 여기 피버 조인트라고 해서 목 같은데, 목 다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목 이런 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플레인 조인트라고 해서 평면 관절이라고 해서 여기 쇄골뼈, 요게 팔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요 부분. 예, 그래서 플레인 조인트, 요게 이제 가동 관절입니다. 이 가동 관절이라고 하는 거는요, 뼈와 뼈가 만나는 부분이요, 움직일 수 있는 데를 우리는 다이아스로시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동 관절은요, 다이신아스로시스 부동 관절, 신이 합쳐져 있는 관절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뼈와 뼈가 그냥 붙어져 있어요. 슈처 어디 붙어져 있어요? 머리뼈 같은 데는 그냥 붙어져 있잖아요. 이마골하고요, 두정골 사이 그냥 이렇게 붙여져만 있잖아. 요런 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곰포시스 못박이 관절이라고 해서요, 치아뼈가 턱관절에 붙어 있지만 치아뼈가 막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치아가 위아래로 턱이 움직이는 거지 치아뼈가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곰포시스에서 목박이 관절, 정식 관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데스모시스라고 해서 인대결합이라고 그래서요. 두 뼈와 뼈 사이에 두 뼈 사이를 결합 조직으로 된 막이 붙어 있는 데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강이뼈하고 종아리뼈, 뼈와 뼈가 만나서 이렇게 인대 관절들이 있는데 신데스모시스가 있는데 이 부분은요. 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가 붙어 있으면서 유지를 시켜주는 인대 결합 관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카틸리지는 연골입니다. 연골은요, 우선 하이알린 카틸리지라고 해서요, 유리 연골이라는 말이 있고요. 유리 연골은 어디에 있냐? 봤더니요, 늑골이나 코연골, 골단 연골에 하이알린 카틸리지가 있다. 파이브로스 카틸리지 두덩 결합은요, 추간판. 우리 뭐 추간판이 어디예요?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요 디스크는요, 섬유질의 연골로 되어 있다. 섬유 연골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일라스틱 카틸리지 귓바퀴 어때요? 막 주물를 수 있잖아요. 이런데 후두도요 목소리 내면서 움직이잖아요. 이런 데를 일라스틱 카틸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뼈끝 연골이라고 해서 에피파이지얼 카틸리지라고 해서 뼈 끝에요. 네, 자, 뼈 끝에 생긴 연골을 얘기를 하는 거죠. 뼈끝 연골. 그래서 우리 뭐예요? 우리 선장판이 있는데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뼈 몸통 사이에 뼈의 길이를 성장시키기 위해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관절의 구조를 보면요. 뼈가 있고요. 여기 이제 어디냐면은요. 요거는 무릎뼈와 무릎뼈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뼈와 뼈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 윤활막이라고 해서요. 요렇게 관절 윤활랑, 그러니까 얘가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윤활랑 벌사가 들어가 있는데 완충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사이에 뼈와 뼈를 붙여 있는 연골이 이렇게 붙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관절을 싸고 있는 조인트 캡슐 관절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관절랑 안에는 윤활막이라고 해서 윤활랑을 싸고 있는 사이노비얼 멤브레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면서요. 여기 윤활막이 파열됐다라는 건요. 결국은 얘네 둘의 완충작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안에는 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 많이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릎에서요. 자꾸 소리가 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요. 이게 파열이 됐어요. 그러면 뼈와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물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왜? 막이 약해가지고요. 막이 찢어지면은요. 그런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와 뼈 사이에는 뼈는 먼저 연골로 붙어 있고요. 요 사이에는 윤활랑이라고 해서요. 이제 그 액체가 들어가 있죠. 윤활액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윤활랑을 싸고 있는 막을 사이노비얼 멤브레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또 싸고 있는 거를 우리가 조인트 캡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터버테브랄 디스크라고 해서요.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있는 거 요거 있죠? 이게 인터버테브랄 디스크, 척추 원반 추간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추간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추간판 기억할게요. 인터버테브랄 디스크, 척추의 척추뼈 사이에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원반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요거를 이제 디스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윤활관절의 일반적 구조 우리 이거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활액이 들어있는 주머니 모양의 구조물로서 힘줄, 근막, 근육 등의 접촉면 사이에서 마찰을 줄이고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네, 아까 전에 이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뼈와 뼈가 만나는 사이에는요, 윤활랑이라는 게 있고요. 윤활액이 있는데 얘를 싸고 있는 게 사이노비얼 멤브레인 완충작용을 위해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달 연골이라고 그래서요, 우리가 이 관절 연골 사이에는요, 연골이요, 그냥 평평하게 생긴 게 아니라 위에 거와 아래 거가 맞닿을 수 있게끔 메니스커스 반달 연골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 연골팔이고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반달 연골이 파열됐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운동 많이 한 사람들한테서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파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위에 있는 연골이 그대로 뼈에 와서 부딪히기 때문에 굉장한 통증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가멘트라는 게 나왔어요. 인대예요. 뼈를 서로 연결하는 결합 조직으로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인대를 우리는 리가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위팔 두 갈래끈이라고 해서요. 힘줄건 바이셉스 브라키 머슬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팔에 있는 뼈를 얘기를 하고요. 텐던, 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힘줄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육 끝에 달려서 근육을 뼈 등에 연결하는 줄 모양의 강인하고 치밀한 결합 조직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얼굴 근육 힘줄 이거 나오고 있어요. 널 힘줄이라고 해서 아포뉴로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굴 근육에는요 신경이 있어서요 마비 증상도 올 수가 있고요. 이걸 아포뉴로시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는 카팔 터널이라고 해서 손목 부분에 있는 힘대를 얘기를 하고요. 일을 많이 했을 때 이 부분이 심하게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른들 경우에 손목이 안 좋은 경우 있잖아요. 요 힘줄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카팔 터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절의 증상 용어 보도록 할게요. 관절의 운동 용어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책에서는 어디로 가면 되냐면 운동 용어가 네, 이 책에서는 안 나오고 있네요. 자, 관절 운동은요. 먼저 플렉서 굽히는 거, 익스텐서 피는 거. 요런 운동이 있고요. circumduction 해서 휘돌리는 거 있고요. 이제 뭐 로테이션 뭐 이렇게 해서 돌리는 거 요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프롬 포지션 프롬 포지션, 수파인 포지션 요런 거 있습니다. 수파이네이션, 뒷침 요거는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이제 관절의 증상 용어에서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카팔 터널 신드롬. 요거 기억합시다. 카팔 터널 신드롬은요. 어떻게 되냐면 손목에 있는 여러 가지 힘줄이 있는데요. 요거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요. 이 힘줄이 부어요. 그러다 보면 밑에 있는 신경을 눌러서 굉장히 많이 통증을 호소해서 요 손가락 세 번째, 네 번째가 굉장히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아파지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토푸스라고 해서 통풍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책 436쪽에 나와 있고요. 이 토푸스 통풍이라는 용어는요. 이 사이에요. 이렇게 통풍이라고 관절 주변에 요산이라는 물질이 석회 모양이 침착을 하는 건데 이런 원인이 되는 게요. 뭐 우리 술이라든지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게 보면은 이 혈관을 통해서 요산이 뼈와 뼈 사이에 뭉치게 돼서요. 요 뼈 사이에 이렇게 요산이 이렇게 많이 뭉쳐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통증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염증 용어 보도록 할게요. 염증 용어에서요. 유마티스 관절염이라고 그래서요.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 438쪽에 있고요. 요거는 이제 관절에 생기는 만성 염증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마티스 관절염이 생기면 뼈 같은 데가요. 연골이 많이 손상이 되고요. 윤활막에 염증이 생겨서 붓게 되는 질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관절 부분에 많이 통증을 호소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골관절염이라고 해서 나이가 들면은요, 이 연골 부분이 많이 닳아서 없어지게 되면 이렇게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생기는 거를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 골관절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앵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에서요. 강직 척추염이라고 하고요. 척추와 척추뼈 사이에 있는 염증이 생겨서요. 이렇게 염증으로 인해서 척추뼈가 움직일 때 통증을 많이 호소하게 되는 거를 또는 움직일 수 없게끔 굳어지는 거를 앵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엔요, 통풍, 고우트라고 해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요, 요 팔과 팔다리 사이에 요산이 많이 염증이 많이 생겨서요, 생기는 거를 이제 요산염이 쌓여서 일어나는 거를 우리는 고우트, 이제 토프라고 하면 통풍에 대한 증상 용어라면 고우트는 통풍 진단 용어입니다.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심하게 붓죠. 특히 발가락, 손가락 이런 데 관절이요.
자, 요것도 알아볼게요. frozen shoulder 이거 50견이에요. frozen shoulder 50견이라고 하고요. 굳은 어깨 동결견이라고 하고 adhesive capsulitis 해서 어깨 근육이 심하게 굳어져 있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면은요 계속 너무 많이 써서 그럴 수도 있고요. 한 자세로 오래 있어서요. 이렇게 어깨를 돌릴 때 굉장히 많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테니스 엘보우 같은 경우에는요, 팔에요, 어디냐면요, 팔꿈치 쪽보다는 요 팔 밑에 있는 부분에 이제 그 주관절에 힘줄염이 생겨서요, 테니스를 치는 근육에서 생기는 거를 이제 테니스 엘보우라고 얘기를 하고요. 골프를 칠 때는요, 바깥쪽이에요. 또 이제 바깥쪽에서 이런 것들이 생긴다 하면은 골퍼스 엘보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엄지 건막류라고 해서요, 뷰니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전처럼 뼈가 이상하게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연골들이 문제가 생겨서 심하게 부었다. 요거를 뷰니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shoulder dislocation이라고 해서 어깨가 제 위치에 있지 않는 거를 탈구가 되는 거를 우리는 dislocation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완전 탈구는요, subluxation은요 완전히 삐져나가진 않고 이렇게 조금 삐져나가져 있는 거를 subluxa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sprain 삨은요. 근육이 과도한 신장으로 수반하는 근육의 피로 현상, 그러니까 뭐 쥐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쥐나는 거를 우리가 쥐난다기보다는 삐는 거, 그러니까 근육의 인대가 많이 손상이 돼서요, 거기가 삐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스트레인이 쥐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스프레인은 삐는 거고요. 요거 스트레인이 쥐나는 거, 예, 스트레인이 쥐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수술 처치 용어에서요, 아스로스코프 하면은요, 관절경이라는 용어고요. 아스로스코피는 관절경 검사법. 그러니까 관절에다가 내시경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관절 성형술이라고 해서 엉덩이 관절 대체물로 여기에 이제 뭐예요? 고관절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관절 아스로플라스티 이런 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관절 유압술, 관절과 관절 부분에 이제 다시 연결해주는 수술을 해준다. 아스로데시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스로데시스 관절 유압술. 자, 근육 조직에 대한 용어 간단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뭐가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 책에서요. 여러분들 책에 448쪽 요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봤더니 striated muscle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스켈레타 머슬, 그러니까 골격근에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우리는 가로무늬 근육, 횡문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triated 머슬, 그 다음에 스무스 머슬 같은 경우에는 장기, 비세랄 머슬이나 마이오카디움, 그래서 요거는요 민무늬 근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민무늬 근육, 그래서 장기라든지 심장 근육에 있는 근육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룬터리 머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라고 해서 수위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목에서 인이 붙었잖아요. 인발룬터리 머슬에서 불수위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요거 이제 근육은요 따로 보지 않을 거예요. 자, 근막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막은 어디에 나오냐면은요,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 근막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의 근막은 페이지 448쪽에 나오고 있어요. 페스시아라는 용어로 사용해요. 페스시아고요. 우리 설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의 겉을 싸고 있는 결합 조직성의 막으로 근육의 활동을 돕고 과도한 근육의 수축을 막는 작용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근육과 관련되는 증상 용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증상 용어는 455쪽으로 갑니다. 네. 네.
455쪽에 보면은요. 우선은 마이알지아, 마이가 근육이란 뜻이고요. 알지아가 통증이에요. 근육통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서요. 하이퍼카이네시아인데 하이퍼가 과하다, 카이네시아가 운동하다, 운동과다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파즘은 연축이라는 용어고요. 크램프는요. 통증성 근육 경련이라고 해서요. 전신 또는 국소의 근육이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통증을 수반하며 급격히 수축하는 현상, 이것도 이제 쥐나는 현상, 스트레인 이런 거랑 같은 거죠. 크램프. 그 다음에 리지디티 하면 경축이에요. 과다하게 근육이 굳어버린 거예요. 이완이 늦어지는 걸 리지디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레머는요. 근육이 자꾸 떨려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요. 똑바로 걷지 못하고요. 떨리는 현상을 트레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에스니아 근육 무력증이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책으로는 어디에 나오냐면 마이에스니아가 네, 요 증상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근육이요 무력한 거, 근육이 힘을 다 쓰지 못하는 거. 에스니아가 힘이에요. 그래서 근육이 힘을 다 못 쓰는 거를 마이에스니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마비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플레지아가 마비라는 뜻이에요. 플레지아가 마비라는 뜻이고요. 파라플레지아 하면은 하반신 마비, 파라플레지아 이런 거, 그 다음에 테트라플레지아 하면은 사지마비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허리뼈라든지 꼬리뼈 같은 데가 다치면은요, 하반신 마비, 하반신이 마비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 흉추에서 조금 더 올라오는 6번, 7번 정도부터 이제 다치게 되나 하면은요, 하반신 중에서도 여기 갈비뼈까지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하반신 마비가 되는 거죠. 사지마비에서도요, 여기 흉추뼈 정도까지가 되면은요, 머리는 쓸 수 있는데 여기 팔 밑에서부터가 마비가 되는 거, 전신이 마비가 되는 거는 이제 거의 목뼈 거의 주변까지 왔을 때는 전신이 마비가 되게 됩니다. 자, 진단 용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패사이티스 근막염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근육이 막 아프고 운동 많이 했을 때 발바닥 같은 데 아픈 거 있잖아요. 요거를 우리는 근막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디로 오냐면은요. 여러분들 책에 클라우디케이션이라고 해서 파행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같이 볼게요. 클라우디케이션 파행은 절뚝거리다라는 용어입니다. 클라우디케이션 절뚝거리다. 그래서 페이지 458페이지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머스큘라 디스트로피 해서 근육 위축과 허약. 그래서 근육이 실제로 위축이 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근육이 자꾸 축소가 되는 거를 머스큘라 디스트로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이에스니아 그라비스라고 해서요. 중증 근무력증 같은 경우요. 활동 시에 근육약과 피로를 호소하다가 안정 후에는 회복되는 특징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질환이다. 움직이기만 하면은 근육이 너무 많이 아픈 거,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든 거. 근데 휴식 후에는 좀 괜찮은데요. 근육에 심하게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 거를 마이에스니아 그라비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거예요. 어디냐면은 기운목 사경이라고 해서요. 톨티콜리스 페이지 459쪽에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목이 똑바로 서지 못하고요. 아마 척추뼈에 이상이 있을 거예요.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를 토티콜리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가 근골격계통에 대한 용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피부계통으로 용어 들어갈 거고요. 근육계통 용어가 많았는데요. 근육계통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해부학적인 용어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진단 용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